그 일, 미루는 순간 인생은 남의 것이 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가. 사실 생각을 좀 더 해본다는 말은 대부분 나는 결단을 미룬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 미룸이 단순히 행동을 늦추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톡 답장을 미루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다. 사직서를 쓰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순간 회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대신 정한다. 배달앱에서 30분 동안 스크롤만 하다 결국 아무거나 고르는 순간 나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심는다. 선택을 미루는 습관은 삶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장 깊이 파헤친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다. 키에르케고르, 불안은 결단 없는 자유에서 나온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의 불안을 자유와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 불렀다.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퇴근 후 무엇을 할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순간 자유는 기회가 아니라 짐이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 열릴 때 생겨나는 어지럼증이다. 그러나 결단 없는 자유는 인간을 무너뜨린다. 즉, 미룸은 자유를 불안으로 변질시킨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존감을 파괴한다. 무의식 중에 나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이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3. 하이데거, 지금 결단할 때 존재가 선명해진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존재라 했다. 그가 강조한 개념이 바로 결단성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늘 타인 속의 존재로 살 위험이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자기 결단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존재는 비본래적으로 흐릿해진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즉 내가 언젠가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의 결단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언젠가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선택하자로 바뀌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결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를 본래적으로 세우는 행위다. 미룸은 존재를 흐리게 하고 결단은 존재를 선명하게 한다. 4. 칸트, 자율성은 스스로 내린 규칙에서 나온다.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인간 존엄의 근거를 자율성이라 했다. 자율성이란 타인의 기대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나는 자율성을 잃는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니 결국 타인의 규칙과 상황이 나를 대신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팀장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떠넘긴 일을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이미 타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율성은 발휘되고 나는 타인의 수단이 아닌 목적을 세우는 주체가 된다.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수단이 되고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존엄한 존재가 된다.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 회피와 자존감 하락, 철학이 본질을 파헤쳤다면 심리학은 그 결과를 실험으로 보여준다. 2018년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 통제감이 현저히 낮았고 자존감 점수도 평균 20% 이상 낮았다. 연구팀은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무의식에 각인시킨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바우마이스터 2000의 의사결정 피로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결정조차 미루거나 지나치게 고민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 과제에 충동 억제 집중력에서 더 약한 성과를 보였다. 즉, 미룸은 단순히 늦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낳는다. 6. 작은 결단 루틴 기초편. 이제 우리는 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선택을 미루는 것이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결단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메뉴 선택 1분 룰. 배달앱이나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1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맛이 없을지언정 다음에 안 먹으면 된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는 결단할 수 있다는 경험이다. 그 답장은 5줄 안에 지금 바로 보내기. 일십하다가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지금 답하는 습관. 결단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그 아침 옷은 전날 밤에 정해놓기. 아침마다 20분씩 낭비하지 않고 전날 밤 결단한다. 사소한 결단 하나가 하루 전체의 자기 이미지를 바꾼다. 침대 위 5분 법칙. 아침에 눈 떴을 때 5분 안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한다. 하루의 첫 결단이 자존감을 만든다. 7. 선택은 자존감의 근육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결단 없는 자유에서 나온다 했고, 하이데거는 결단이 존재를 본래적으로 만든다고 했으며, 칸트는 자율성이 존엄의 핵심이라고 했다. 심리학은 이 철학적 통찰을 뒷받침한다. 작은 선택을 미루는 습관이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작은 결단의 반복이 자존감을 세운다는 것이다. 선택은 자존감의 근육이다. 매일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매일 훈련하면 강해진다. 그리고 그 훈련은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8. 거절을 미루는 순간 자존감은 타인에게 넘어간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거절을 못해서 문제다. 사실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미루는 것이 문제다.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미루다 보면 관계의 주도권은 타인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간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착한 사람 같지만 속마음은 점점 쌓이는 불편감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 불안을 회피하는 순간마다 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무의식에 새겨진다. 9. 칸트, 거절은 존엄을 지키는 결단이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타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에너지를 내주면서도 내 기준은 지워진다. 따라서 거절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다. 거절은 내가 목적임을 선언하는 결단이다. 나는 당신의 수단이 아닌 내 규칙을 가진 존재다. 칸트의 자율성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거절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다. 10. 키에르케고르, 불안은 거절을 미룰 때 커진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 불렀다. 내게는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을 때 불안은 커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빌려달라는 돈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미루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 말하지? 다음에 또 부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증폭된다. 불안은 회피 속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불안은 결단을 통해서만 줄어든다. 거절은 불안을 끊는 척칼이다. 11. 하이데거, 관계 속 결단이 존재를 규정한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 그들 속에 갇힌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내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존재는 본래성을 회복한다. 거절은 불편한 단절이 아니라 존재를 선명하게 하는 선택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희미해지던 내가 결단 속에서 다시 선명해진다. 12. 심리학이 말하는 거절과 자존감의 상관관계. 2014년 UCLA 연구에서는 거절을 못하는 습관이 강한 사람들이 대인관계 자존감 점수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즉, 거절을 피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약화되고 관계의 질도 나빠진다. 반대로 단호한 거절을 한 집단은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높았다. 왜냐하면 명확한 경계는 상대에게도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재정립하는 선택이다. 13. 작은 성공의 힘. 하버드대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사람들은 큰 성취보다 하루의 작은 진전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고 했다. 거절 하나, 작은 결단 하나가 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지탱하는 강력한 자원이 된다. 오늘 점심 메뉴를 내가 고르는 순간, 오늘 아침 5분 안에 침대를 정리하는 순간, 이 작은 결단들이 쌓일 때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세워진다. 14. 거절과 작은 성공 실천 루틴. 불필요한 부탁 거절하기.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짧고 명확한 한 문장으로 끝낸다. 설명은 불필요하다. 침묵 대신 선택적 발화회의에서 의견이 없더라도 조금 더 탐색해 보겠습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발화한다. 침묵은 선택 회피지만 발화는 결단이다. 그 작은 결단 기록하기. 다이어리식 거창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린 결단 하나만 머릿속에 새긴다. 나는 오늘 거절했다. 나는 오늘 선택했다. 이 단순한 자기 확인이 자존감을 강화한다. 내 역할 정하기. 타인의 기대와 내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성은
회복된다. 15. 거절은 존엄의 언어다. 칸트는 자율성을 잃으면 인간은 수단이 된다고 했고,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결단 없는 자유에서 증폭된다고 했으며, 하이데거는 결단이 존재를 선명하게 한다고 했다. 심리학은 이를 뒷받침한다. 거절을 피하는 순간 자존감은 약화되고, 거절을 결단하는 순간 자존감은 강화된다. 거절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거절은 존엄을 지키는 언어다. 16. 사소한 선택이 쌓여 자존감을 만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만 더 잘까? 바로 일어날까? 점심시간에 오늘은 건강식을 먹을까? 치킨을 시킬까? 사소한 선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바로 이 순간들이 자존감을 세운다. 자존감은 한 번의 거대한 선택에서 세워지지 않는다. 수천 번의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기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사소한 순간들을 계속 미루는 습관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무력한 정체성을 강화한다. 17. 키에르케고르, 자유는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자유를 가능성과 연결했다. 그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 불렀지만 이 불안은 큰 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불안은 작동한다. 운동을 할까 말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사소한 선택을 미루는 순간 자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뀐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결단 없는 자유는 파멸을 낳는다는 통찰은 작은 선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자유를 지탱하는 힘은 사소한 결단이다. 18. 하이데거, 지금의 결단이 본래성을 지킨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시간 속의 존재라 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결단이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할지 말지, 오늘 운동화를 신을지 말지, 지금 SNS 스크롤을 멈출지 말지. 이 결단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존재를 본래적으로 만든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자면 작은 결단은 존재를 지금으로 끌어오는 행위다. 반대로 계속 미루면 존재는 타인의 흐름 속으로 희미하게 흘러간다. 19. 칸트, 작은 자율이 존엄을 키운다. 칸트에게 존엄은 자율성에서 비롯된다. 자율성은 타인의 규칙이 아닌 내가 세운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소한 선택은 자율성의 가장 기본 훈련이다. 내기호가 있었음에도 점심 메뉴를 늘 남이 고르게 두는 순간 나는 이미 내 규칙을 포기한 것이다. 반대로 오늘은 내가 고른다라는 사소한 자율은 존엄을 지키는 작은 선언이다. 칸트 철학은 말한다. 작은 자유를 반복할 때 인간은 존엄을 축적한다. 20. 심리학이 말하는 작은 선택의 누적 효과. 2010년 스탠퍼드 연구에서는 매일 작은 결단을 반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주 뒤 자기 통제감과 자존감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정의 크기가 아니라 결정을 반복했다는 경험이 핵심이었다. 하버드대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의 연구도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거대한 성취보다 하루의 작은 진전에서 더 큰 동기를 얻는다. 자존감은 크고 드라마틱한 사건보다 사소한 선택이 쌓이는 과정에서 세워진다. 21. 일상에서 바로 쓰는 작은 결단 실천 루틴. 아침 5분 침대 정리. 눈 뜨고 5분 안에 침대를 정리한다. 이 작은 결단이 하루의 첫 자존감을 만든다. 점심 메뉴 내가 고르기. 매번 양보하지 말고 가끔은 내가 선택한다. 사소한 자율이 존엄을 세운다. 집안일 5분 법칙. 미루던 설거지나 청소를 5분만 한다로 시작한다. 결단은 완벽보다 시작에서 온다. SNS 멈추기 버튼. 끝없는 스크롤 대신 멈춤을 누른다. 작은 클릭 하나가 자기 통제감을 강화한다. 내일 한 가지 결단 적기. 내일의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택. 내일은 이것만은 한다. 이 작은 결단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안정된다. 22. 작은 선택이 큰 자존감을 만든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결단 없는 자유에서 커진다고 했고, 하이데거는 지금의 결단이 존재를 본래적으로 만든다고 했으며, 칸트는 자율성은 존엄의 핵심이라고 했다. 심리학은 이를 뒷받침한다. 작은 선택의 반복은 자존감을 강화하고 작은 미룸의 반복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자존감은 거대한 순간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결단을 반복할 때 비로소 세워진다. 23. 큰 선택 앞에서 더 흔들리는 이유. 작은 결단조차 버거운 사람이 큰 선택 앞에서는 더 쉽게 무너진다. 직장을 옮길지, 결혼을 할지, 관계를 정리할지. 이런 결정들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이 아니다. 삶의 궤도를 바꾸고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결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한다.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러나 실은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 미룸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서서히 침식된다. 24. 키에르케고르, 약혼 파기의 철학. 키에르케고르는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파기했다. 그 경험은 그의 철학 전반에 깊게 남았다. 그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 불렀다. 큰 선택 앞에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자유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 열릴 때 생겨나는 어지럼증이다. 결혼, 직업, 인생의 방향 결단을 미루는 순간 자유는 기회가 아니라 짐이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존감을 잠식한다. 25. 하이데거, 죽음을 선취할 때 결단이 가능하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선취할 때 인간은 본래적 존재로 선다고 했다. 죽음을 선취한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인식이 큰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직을 미루는 사람은 죽음을 망각한다.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언젠가 끝날 인생인데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바로 그 순간에만 큰 결단이 본래적으로 가능해진다. 26. 칸트, 타인의 기대를 끊어내라. 칸트의 자율성 철학은 큰 선택에서 더욱 절실하다. 많은 사람이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선택한다. 그러나 칸트는 경고한다. 타인의 기대에 따라 결정하는 순간 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규칙을 세울 때 발휘된다. 부모가 원하는 진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 사회가 요구하는 결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이 순간 존엄은 지켜진다. 큰 선택은 결국 자율성의 시험대다. 27. 심리학으로 살펴본 큰 선택을 미루면 무너지는 자존감. 2015년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미룬 집단은 자기 효능감 점수가 25% 낮았다. 이들은 나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혔고 장기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한 뒤 큰 결정을 내린 집단은 높은 자존감과 자기 통제감을 보였다. 즉, 큰 결단은 훈련 없이 불가능하다. 작은 선택을 반복해야 큰 선택도 가능해진다. 28. 큰 결단을 위한 실천 루틴. 두려움 리스트 작성. 미루고 있는 큰 선택을 적는다. 이직, 결혼, 공부, 관계 정리. 두려움은 드러낼 때 줄어든다. 24시간 내 첫 행동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24시간 안에 작은 행동 하나를 한다. 이직을 고민한다면 이력서를 수정하고, 결혼을 고민한다면 대화 자리를 만든다. 행동은 결단의 예고편이다. 타인의 기대 vs 나의 기준 구분하기. 부모, 친구, 사회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나란히 적는다. 칸트식 자율성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 작은 결단에서 큰 결단으로 확장하기. 오늘 회식 거절, 내일 프로젝트 방향 제안, 내년 이직 결단. 결단은 계단처럼 연결된다. 29. 마무리하며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결단 없는 자유에서 증폭된다고 했고, 하이데거는 죽음을 선취할 때만 결단이 가능하다고 했다으며, 칸트는 자율성이 존엄의 핵심이라고 했다. 심리학은 이 통찰을 뒷받침한다. 큰 결정을 미루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자존감은 강화된다. 자존감은 작은 순간에서 자라지만 큰 결단에서 완성된다. 결혼, 이직, 관계 정리. 이 모든 것은 타인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어야 한다.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자존감이 잠식당한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과 결단을 미루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철학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불면, 직장 고민을 철학적 언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